안녕하세요. 미래국어 영어학원 원장 손두코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학년도 2학기 창동고등학교 1학년 국어 중간고사 리뷰와 기말고사 가이드입니다. 이번 1학년 중간고사를 총평을 하자면 한마디로 산문법은 부담스럽다입니다. 이번 시험 범위를 잠깐 보시면 교과서 범위이긴 하지만 한글 맞춤법, 문법 요소, 중세국어 전체 시험 범위가 다 문법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중학교 때처럼 단순 암기형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수능 유형이었거든요. 그 영향 때문인지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등급 컷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1학기 때에 비해서 1학기 때랑 이제 1등급 컷은 유사해요. 80점대 후반. 그렇지만 2등급 컷, 3등급 컷이 70점대 중반, 60점대 초반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4등급 컷은 50점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문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 문법이 취약한 학생들, 그리고 문법에 대한 기초가 좀 약하고 부담을 많이 가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점수 상승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문법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렵지만은 않았던 게 이 1등급 컷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면, 어려운 문제들로만 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1등급 컷이 아마 70점대까지 내려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1학년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1등급 컷은 1학기 때랑 크게 차이 없는 걸로 봐서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부터 이제 그 밑에 중위권 학생들까지가 가장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문항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 한글 맞춤법 문제인데, 한글 맞춤법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고 기억부터 뭐가 틀렸는지를 이제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쉽게 출제를 한다고 보면은 기억해서 선택지 1번 해서 기억이 이런 면에서 맞고 틀렸는지 정도 이제 1대1 매칭을 해서 문제를 내요. 혹은 이렇게 기억부터 지읒까지 9개나 되는 발문을 주지도 않고 발문이 한 6, 7개 정도 해서 선택지 1, 2, 3, 4, 5 많이 보셨을 텐데 뭐 기억, 니은, 뭐 디귿 이렇게 해서 조합되어 있는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9개에 해당하는 것 중에 틀린 거의 개수를 정확하게 골라야 돼요. 이거는 정확한 지식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 미음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한 번 더 함정을 파시기 위해 노력한 선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민의 흔적이 있는 선지들을 봤었을 때 선생님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등급 학생들의 급간을 나누기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랑 유사한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 문제인데요. 18번 이제 국어의 문법 요소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께서 고심한 흔적이 좀 보이는 문제예요. 여기 미음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형이 동생에게 토끼한테 풀을 먹이게 하였다. 이제 사동 표현인데 이 사동 표현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뭐 이제까지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문제는 그렇게 흔하게 나온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학생들이 풀어볼 경험 자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중으로 된 이제 사동 문장들을 해결하는 것들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했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늘 많이 나오는 유형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중 피동과 사동 피동이 섞여 있는 문항을 구분하는 문제였고, 그리고 여기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거의 사라졌는데 한 10년, 15년 전에 모의고사에서 작문 유형으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글이 어떤 게 있느냐. 근데 여기서는 세 가지 조건을 주고
만족하는 문장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니은이나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요 개념어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개념어를 풀이한 설명이 있어요.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명사. 만약에 쉽게 낸다면 의존 명사를 포함할 것 이렇게 썼거나 디귿 같은 경우에도 제기대명사를 포함할 것 이렇게 썼을 텐데 선생님께서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명사라든지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명사라든지 한 번 더 학생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문제를 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문항들을 봤었을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 1등급 안에서도 1개 틀린 학생, 2개 틀린 학생, 3개 틀린 학생을 구분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시험에 이제 중세국어 파트에서 이런 문제인데요. 현대국어와 달리 비음화라는 의문 변동을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했는데 이번 중세국어나 현대국어 시험 범위에 비음화가 시험 범위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비음화 관련된 문제를 왜 내셨느냐? 이게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비음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세국어 문법에서 그 전에 배웠던 개념까지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또 물어보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창동고등학교 국어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아주 많이 올리지는 않으면서 적당한 난이도에서 학생들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섬세한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적중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시옷 문제가 나왔는데 요 문제는 뭐 한글 맞춤법 하면 맨날 나오는 문제 유형이긴 한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요즘 학생들이 한자어에 대한 감각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나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했었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같이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문법 요소 부분에서 저희 적중 사례를 좀 살펴보실 텐데요. 중간고사 출제 문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결 어미의 문장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봐왔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중간고사 대비를 할 때 이미 모의고사에서 기출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매우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어 문법 요소에서 나왔던 요 문항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의고사 기출 문항에서 했던 거고 이거는 아예 거의 유형 자체가 유사해서 학생들이 더욱더 이제 쉽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적중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전 연습 문항인데요. 여기 실전 연습 문항이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저희 학원에서 다양한 문제풀이를 하는 중에 이제 학교 시험과 똑같은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 수랑 비슷하게 50분 동안 해서 학생들이랑 실전 훈련을 하거든요. 그때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요. 이번 중세국어에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은 이 용비어천가 2장 딱 하나였거든요. 요 2줄밖에 안 되는. 그렇지만 다양한 지문을 통해서 중세국어 이론들을 알고 있는지 나오는 게 실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뤄졌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전 연습을 많이 좀 해봤었습니다. 기말고사 대비 전략을 살펴보실 텐데요.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가 중세국어 범위가 다시 출제됩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본문 부분이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만 딱 따로 빼서 선생님들이 출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간고사를 봤었을 때.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누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서로 봤었을 때는 8단원 부분이 지금 출제할 만한 걸로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 단원이에요. 그래서 송민곡이라든지 허생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시기에는 고전에 대한 좀 적응력을 높여서 내신 대비 들어갔었을 때 어려움 없이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 준비를 미리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하기 위한 우리 학원만의 이제 노하우나 팁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꼼꼼하고 정확한 내용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아직 완전히 고등학생이 됐다라고 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직 중학교 때 학습 습관이라든지 태도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많지 않고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몇 번 본다든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본다든지 한두 차례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하는 걸로 충분히 내신 대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쓱 들은 거 그걸로 인상으로만 공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안다고 착각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한테 안다는 것의 기준을 이제 세워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다른 학생에게, 다른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아는 거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내용 공부를 하고 선생님 앞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고 손으로 서술해 보도록 하고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설명을 들었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게 있다면 모두 체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이렇게 저희가 꼼꼼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설명을 했지만 암기로 더 이상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과제를 통해서 집에서 1차적으로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학원에 와서 클리닉 선생님과 채점하고 간략한 질문을 한 후에 담당 선생님과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이해를 위한 2차 테스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이 있는 이제 대비를 위해서 이제 양질의 예상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선택지 분석이라든지 외부 지문 출제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저희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원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시험의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 필기를 교차 점검을 해서 혹시 선생님들 설명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만한 것들이 있다든지 혹은 선생님 설명들이 충돌하는 것들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미리 저희가 걸러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문제나 학교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실전 연습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직 1학년 학생들이니까 50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방법들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까지 총망라해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하는 이제 내신 대비 단계를 이 8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처음에 주말에 집중도 높은 강의가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이제 혼자서 복습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수목금에 저희 1:1 클리닉을 하고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서 부족한 거 채우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집에서 다시 자기가 심화학습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확인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지나 모의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점검하면서 실전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식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다면 조금 더 나은 성적, 중간고사보다 더 나은 성적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말고사도 꼼꼼하고 야무지게 학생들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